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특강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년 6월에 이제 시험을 볼 때 행정법에 있어서 점수를 좀 많이 취득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인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적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4차례 네 번째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내용이 깊숙한 내용, 어렵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부분은 또 뭐가 좋냐면 달달달 외워서 쓸 정도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로 이제 형태는 지문의 OX 형태로 이제 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문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 문제가 소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법조문과 판례입니다. 제가 아까 뭐 설명을 하면서 지난 시간 설명에서 뭐 학설 얘기 잠깐 하고 했지만 학설을 제가 좀 무시하고 이렇게 좀 가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학설은 거의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학설 같은 건 그렇게 시험 문제 냈다가 논란의 여지에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 유권의 색이 되는 판례와 법조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이 얘기예요. 판례 내용 자체를 뭐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핵심 내용들 우리가 교재나 이런 속에서 중요하게 뽑으면 그 부분들이 판례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판례를 내가 본 적이 있고 그 판례의 뜻이 뭐다 이걸 알면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깊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논리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OX 지금 이 판례를 갖다가 얘들이 변경을 시킨 건지 변조를 시킨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정도를 알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알려면 제가 보기에는 공부 방법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처럼 우리가 매핑 특강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 뼈대 요걸 가지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시험 범위는 전부지만 나오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OX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만 능력을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강에서 뜬구름잡이, 태평양에서 뜬구름잡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법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자, 행정법은 공법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행정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행정법은 시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교재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데요. 총론과 강론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총론.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법들은 체계가 총칙, 강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주로 공통된 얘기들 나오고 뒤에 가면 개별적인 것들 나옵니다. 행정법도 우리가 주로 교재들이 대부분 앞에는 공통적인 얘기들 뒤에 가면 개별 행정법 그래가지고 각각의 행정법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없다. 이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없어요. 행정과 관계된 모든 법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행정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재를 만들어야 될 때 이 법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 때 총론, 강론 이렇게 뽑아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총론은 공통된 얘기, 강론은 그 외의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총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제일 앞에 어떤 교재든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 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정법의 의의라든가 또는 행정의 개념, 특색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서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법의 행정법. 이 행정법이 이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돼서 법치 행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법치 행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 행정을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런 법에는 뭐가 있느냐 해서 법원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법원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런 모든 관계, 아까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개인과 개인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월적인 관계, 요 관계를 우리가 공법관계 이렇게 불렀죠? 요거를 공법엔 행정법도 들어가죠. 그래서 좁게 해석을 하면 행정법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법 관계. 요런 것들이 총론 맨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총론 맨 앞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총론 해가지고 행정법, 총론이란 말 없어요. 편에 보시면 맨 위에 편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내려가면 1편 행정법 서설 이렇게 돼 있죠. 그 행정법 서설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총론에 계속 총론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1편 행정법 서설, 그 밑에 2편 일반 행정작용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뒷편에 3편 행정구제법 있죠? 여기까지를 보통 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론. 그 다음에 4편부터 그 이하를 강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시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재들이 다 여기 구제법에가 3편까지를 총론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를 다 강론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거 묻지는 않아요. 뭐가 총론 내용이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니까 구별만 그렇게 한다 보시면. 그럼 총론 중에 우리가 서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뭐냐? 그래서 일반 행정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행정작용. 행정작용. 자, 요 그림에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자, 우월적인 지위. 자, 국가기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관계. 아까 뭐 허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요 행정기관이 하는 요 모든 것, 행정주체가 하는 이 모든 것, 이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작용. 그렇죠? 이 작용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일반적인 게 있고 개별적인 게 있다. 개별적인 행정작용은 뒤에 아까 강론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법. 그 다음에 경찰, 행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 유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하기 위한 경찰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조직 안에는 누가 있어 주로? 공무원들이 있죠?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잘리고. 그렇죠? 이런 거에 관계된 공무원법. 이런 것들은 전부 개별적인 행정작용들이에요. 개별적인 것들. 각각 그 사안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에 공통된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공통되게 전부 다 뭐야? 얘가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되게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작용 그러면 일반작용과 개별작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 일반작용을 여기 총론에서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작용들 중에 일반적인 내용들 요거를 총론에서 얘기하고 거기에 특색 맞춰서 하는 것들은 각각 강론에 가서 개별행정법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반 행정작용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 이 얘기죠. 일반 행정에서 하는 적이. 행정기관은 아까 제가 권력분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행정기관은 주로 행정이라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법을 만드는 거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쪽이죠. 자, 입법부가 법을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런데 행정기관도 법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권력을 이게 나눈 거야, 만 거야,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법을 만드는 힘은 입법기관에 줬는데 행정기관도 법을 만든다니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실무에 나가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애들은 행정기관에 앉아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전문가죠. 어떤 분야가 됐든 그 분야에. 그러니까 국회에 앉아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구성원들 보면 대개 변호사들이 한 60, 70% 됩니다. 변호사들이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애들이. 생겼어요? 얘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 법들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적인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이요, 어떤 해당되는 법을 만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지.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현재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이래. 행정기관이 좀 더 전문적이야. 그래서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 때는 여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그 법을 집행하면서 자기들이 그 현실에 맞게끔 그쪽 영역에서 뭔가를 실행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남겨진 여지,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돼? 지들이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 행정기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으라고 어떻게 국회가 허용을 해준 거야. 입법기관이 야, 이 부분은 니들이 메꿔서 해. 자세한 건 니들이 알잖아. 그쵸?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 영역 한도 내에서 만들어낸다 이 얘기죠. 이거를 현실로 치면 여러분들이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우리나라 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전부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시행령, 무슨 법률, 시행규칙 이런 거 있어.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개 무슨 시행령 그러면 이걸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슨 시행규칙 그러면 총리령 내지는 각 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7부 행정각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무슨 교육 무슨 부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그래. 자,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은 누가 만들겠어? 아니, 대통령령. 대통령령. 이름이 대통령령. 실제로는 법률 시행령 이렇게 나와요. 끝에 시행령이라고 끝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대통령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누가 만드는 것 같아? 힌트를 줬잖아. 대통령이 만들어요. 여기서 대통령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뭐 조문 만들고 그게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다 만들고 법제처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작용 중에 하나 입법작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입법작용. 행정작용 중에 입법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만들어서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 그 차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정기관이 행정주체가 하는 모든 행위. 이걸 이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정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야.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행정행위. 자, 아까 건축 허가 신청한다고 그랬죠? 건축 허가 신청은 행정 주체가 하는 겁니까? 나 같은 사인이 하는 겁니까? 허가 신청은 누가 해? 나 같은 사인이 해야 되지. 그죠? 그럼 이걸 보고 허가해 줄지 말지 최종 결정해서 허가든 불허가든 그건 누가 해? 행정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정 주체가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넓게 보면 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도 일반적인 작용으로서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느냐?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범위가 만 대개는 처분이라고 불러요.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그렇죠? 요 처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허가 처분을 했어. 불허가 처분했다고 해봅시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럼 불허가 처분했으면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지어? 못 짓죠. 내 자유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허가 신청했는데 안 풀어줬어. 집을 지어 못 지어? 내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죠. 그쵸? 그럼 짓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다툼을 벌여야 되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수많은 작용들 중에는요. 그 작용을 나한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들이 생겨. 그럼 이런 권리는 어떻게 침해받은 건? 구제를 받고 싶겠죠. 응? 구제를 받는다. 구제받는 길 중에 가장 큰 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해 주시오. 이딴 거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 그 행정기관을 쫓아가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아까 민간인들끼리 맨날 싸워봐야 소용이 없듯이 어떤 공권력, 다른 공권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소송이에요. 소송. 이걸 이름하여 행정소송이라고 불러. 자, 보세요. 행정기관에 한 모든 행위가 소송 대상은 아니에요. 응? 소송 대상은 아니야. 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은 내 권리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침해를 끼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쳐달라 이 얘기지. 구제받기 위해서 뭔가 재판을 붙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정주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렇게 행정소송의 대상인 건 아니에요. 주로 대상인 게 뭐냐? 지금 얘기하는 이 행정행위입니다.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이런 거. 그렇죠?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같은 거. 자, 인가해줬는데 인가를 안 해줬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내가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권리가 행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 침해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이 행위,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요거를 행정소송법에 가면 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범위가 조금 틀려.
이거 소송상의 소송법상 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요 행정행위 요거하고는 범위가 좀 틀려. 강학상 또 처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행정행위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어. 열심히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어느 날 식품위생과에서 나왔어요. 싹 한번 조사해 보더니 너는 안 되겠다. 영업 취소 처분을 했어. 영업 취소. 영업 허가 취소. 그럼 이 사람 장사할 수 있어 못해? 못하죠. 영업 허가를 받고 해야만 하는 영업이었는데 그 허가 받았던 게 취소됐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허가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도 하면 뭐가 돼? 무허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허가. 무허가 행위 같은 게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슨 벌금을 뭐 이런 거 처벌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처분, 즉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이것도 자 이걸 하니까 뭐 나 영업 못하죠. 권리 침해 받죠. 그렇죠? 한번 싸워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행정소송법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가 나서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아직은 안 되죠. 요즘 뭐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것도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에 있어서 대리 쪽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처음 1회 때부터 그런 거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행정사들한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밖으로 싸우는 기 때문에 좀 추이를 놓고 봅시다. 상담하고요. 서류 같은 거 대행, 알선 뭐 이런 것들 주로 하는 거고. 자. 심리는 다 어디나 똑같아요. 심리는 뭔가를 탐구하는 거야. 물어보고 탐구하는 거 심리야.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심리도 그렇고 행정소송에서도 심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심리라는 말 뜻은. 그럼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원의 차이 미리 얘기가 도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행정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이 있어요. 행정소송 법원이 있어요. 행정법원이 있어요. 이건 사법부 소속이야. 여기서 처리를 해. 쉽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처리해 준다는 얘기야. 재판해 준다는 얘기야. 글로 가면.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주체 기관 안에 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 여기다가 심판을 제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심판위원회가 모여가지고 그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심리해가지고 재결이라는 거. 거기는 판결이라고 안 부르고 재결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정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요 차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판하고 소송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작용 그러면은 입법작용, 그 다음에 행정행위. 여기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이제 작용들이 있어요. 자, 국가도 계획 같은 거 세울 거 아니야. 행정주체도. 응?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시는 모르겠어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뭐 이딴 거 하잖아. 자, 그런 거 하기 전에 미리 뭘 해놔야 돼? 어떤 도시든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지역이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런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만큼 되면 뭐 하겠다. 뭘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어? 누가 세워야 될까 이거. 행정기관이 세워야 되는 거야. 행정주체가. 그렇죠? 이런 걸 계획이라고 불러. 행정계획. 이것도 뭐예요? 행정기관이 하는 작용 중에 하나야.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 결과적으로 그 계획이 행정기관에서 세운 계획인데 우리도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지 이제. 그렇죠? 이 중에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법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어. 계획이야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하느냐? 시, 도지사나 이런 애들이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거기 심의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 나. 그럼 이 계획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이 계획은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게 지정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져.
그럼 내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얘기 아니야.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참고 살아? 그렇죠. 뭔가 싸워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런 모든 계획이 다 소송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불러. 행정계획. 자, 이런 거 말고 뭐 공법상의 계약이라든가 행정지도, 행정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지도나 조사에서 각각 한 문제씩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깊이 들어가질 않고요.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커버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일반 행정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행정작용 요거는 어디로 가 있다? 강론에 가 있다. 강론에. 여기 안 써놨지만 강론에 가서 개별 행정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총론하고 강론하고 구분했을 때 2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70%는 총론에서 나와요. 30% 한 대여섯 개 정도가 강론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총론하고 결부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가장 행정법 강론에서 얘기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행정재산, 일반재산 하나 우리가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도 재산이 있겠죠. 그렇죠? 국가도 재산이 있단 말이야. 그 재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국유재산이라고 불러. 그 국유재산 중에 국가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국유재산을 분류를 할 때 국가가 행정에 쓰이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불러. 그렇게 안 쓰이는 재산은 일반재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럴 때 국가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게 일반재산이에요. 돈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이런 거야. 근데 행정에 쓰이는 재산은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함부로 하면 행정은 어떻게 해?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기에 요것들이 나오는 문제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체가. 근데 그것도 다 물어보는 건 뻔한 것들이야. 자, 우리가 행정법 이거 시험 과목이 우리 이제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행정법 자체가 주로 시험으로 보던 분야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거기는 사지선당이에요. 오래전부터 행정법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처음에 1회 할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거기 7급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매번 나오는 거 나오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시겠죠? 20문제밖에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좀 겹치는 것이 조금 덜한데 어쨌든 다들 염려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 일반 행정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행정입법 한다고 그랬죠? 입법. 대통령령 뭐 이딴 거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금 행위. 가장 대표적인 거 행위. 그렇죠? 나머지 떨거지들 뭐 지도, 조사 뭐 이런 것들 쭉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오고 자, 중요한 건 이런 일반적인 행정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행정주체, 이걸 행정주체라고 합시다. 행정주체가 사인한테 우월적 지위, 권력을 가지고 허가를 하든 불허가든 하든 뭘 시키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가 콧방귀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영이 안 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을 안 들어먹으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뭐야? 얘들이 얘한테 하는 이 모든 작용은 뭔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데 그게 뭐야? 공권력이죠. 공권력이 뒷받침하는데 그거를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얘한테 먹히게끔 해주는 수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야. 행정작용만 딸랑 있으면 별로 영이 안 서요. 요거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거, 이런 거를 힘을 주는 것들, 실효성 확보 수단. 요것도 여기에다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그럼 뭐 복잡하게 생각 없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빌딩이 하나 서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었어. 피사의 사탑은 아름답긴 하지. 이건 곧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다치죠? 자, 이거 만약에 그대로 뒀다 방치해뒀다 다치면 누가 일단 질타를 받겠어요? 서울시 같으면 구청장부터 해가지고요. 쭉. 그러니까 행정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늘상 감시하고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수선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한다 그러면 철거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건물주한테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건물주한테 철거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철거 명령. 이것도 뭐예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행정행위. 처분에 들어간다고. 이 철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돼?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이 날라가. 재산권이 날라간다고, 재산이. 권리가 침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소송, 철거 명령에 대해서 취소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철거 명령을 했는데 얘가 에이 몰라. 왜? 철거하는데 돈 들거든.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할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려? 자, 지금 철거 명령 행정 작용을 했는데,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행정 행위 처분을 했는데 말을 안 듣네.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영이 안 서잖아.